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축조합교 온라인 강의 영상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풀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학교 온라인 강의 29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지와 도로 그리고 또 주차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이제 일조권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와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땅이 작고 또 좁기 때문에 일조권의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게 소규모 건축 현장인 것 같습니다. 땅이 어느 정도 큰 경우는 일조권을 받더라도 건축 면적이 제대로 나옵니다만은 작은 땅 같은 경우는 도로와 또 주차 그리고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째 수업 일조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교 29번째 수업인데요. 일조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교 온라인 강의 본방에 앞서서 먼저 이 영상을 좀 시청하라고 여러분에게 좀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법 해설 32회, 33회 그리고 또 건축 실무 일조권을 남쪽에서 받을 수 없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해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영상을 다 합해서 50분 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학습 자료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관련된 법적 조항들을 여러분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건축법 해설에서 제가 먼저 강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까, 저 역시 지난 건축법 해설 영상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쉽게 건축주로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영상을 학습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50분 풀 영상 일조권 해설을 공부를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소규모 건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회원 전용의 50분 풀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 검토를 할 때에 일조권에 유리한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조권에 가장 유리한 땅은 제가 건축법 해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북측이 도로이거나 하천이나 공원, 즉 건축이 금지된 그런 땅이 제일 좋습니다. 건축이 금지된 땅. 그러니까 북측으로부터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해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설령 도로가 있고 이 부분이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일조권을 적용받는 기준이 다르다고 제가 좀 해설을 했는데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의 중심에서 일조권을 시작을 하고,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일반 건축은 대지의 건너편,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에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도로의 이 너비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도로 건너편에 하천이나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거의 안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건축이 금지됐기 때문에 일조권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조권에 유리한 땅은 북측이 도로인 땅이나 또 북측이 하천이나 공원, 광장 이런 땅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일조권에서 유리한 땅은 북측이 도로인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조권의 역설인데요. 북측이 남향이면 너무나 좋겠죠. 북측이 남향이면 도로가 시원하게 열려 있고 또 햇빛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쪽이 남쪽이면 아주 좋은데, 이 일조권의 역설에 따라서 북측에서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도로이면은 일조권에서 유리하지만 향으로 보면은 불리한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일조권의 역설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해설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50분 풀 영상을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들으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조권에 유리한 땅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북측이 도로나 하천이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거의 100% 일조권을 받지 않는 땅이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도로와 걸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방위가 북쪽이 여기 있는데요. 북쪽은 이렇게 일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로와 인접대지와 만나는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향을 이렇게 그으시고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일조권을 적용받는 그런 땅이 되겠죠. 2번지 같은 경우는 북측과 면에 있는 게 이 3번지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도로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은 일조권을 완화받고 반은 일조권을 100% 받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북측의 일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좋은 땅이 되겠죠. 100% 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완화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북측의 도로가 있는 땅을 못 찾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라도 걸쳐져 있는 땅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 1.5, 1.5, 1.5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4층 같은 경우는 6m니까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층 이렇게 건물이 되겠고요. 자, 3번지와 인접한 이 땅은 1.5m를 띄고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4층 부분은 많이 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4층 부분은 이 정도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4층이 이렇게 되니까 4층을 그으면 이런 게 4층의 면적이 나올 수가 있죠. 3층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지만 4층 부분부터는 도로와 인접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일조권에 받는 부분이 아주 달라진다. 그래서 그나마 도로를 걸쳐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좀 적게 받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도로가 일부 섞여져 있는 땅이 약간 유리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